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네트워크 생방송 쥐야장천 오늘 또 장명수 전북대 명예총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지금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조선시대 이동하는 도청, 술력과 행영 아주 굉장히 낯선 주제지만 뭔지 모르게 좀 재미있는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예,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전주를 기록하다 허성철 작가.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영화제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다면서요? 예, 제가 영화를 제안한 생산자, 발안자이기 때문에 바빴습니다. 그러셨어요. 어떻게 그 옛날에 그 영화를 좀 전주에서 영화제를 만들자 이런 아주 좋은 멋진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간단해요. 50년대 전주가 일시 할리우드로서 영화 생산을 6.24 직후에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 10년 동안 전주가 영화 도시였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이제 서울 충무로로 옮겨버리거든요. 모두 다 그걸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다 전주에서 문화예술을 얘기한다면 물론 판소리도 있고 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영화 도시였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지금 젊은 사람들이 까박거리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런 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영화제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을 했는데 처음에는 말이요. 계장 과장국장이 그게 뭔가도 모르고 그 회에서 못 오냐고 딴딴 거부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당시 김한주 시장을 딱 듣더니 이거 필요하다 해가지고 거의 1년 준비했죠. 그래서 1999년 시작해서 2000년도 시작해가지고 18년째가 됐죠. 네. 네. 이렇게 안정적인 빨리 정말 국제적인 그런 여유를 가진 영화제로 이렇게 자리매김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뿐만 아니라 그 얘기를 하면 당시 부산 영화제가 한 5, 6년 됐고 부천 영화제가 한 2, 3년 됐어요. 그리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부천 영화제는 거의 소멸되다시피 없어지고 만화 영화로 돼버리고 그렇죠, 그렇죠. 부산 영화제하고 전주만 남았어요. 더구나 부산은 완전히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 국제 영화제가 됐어요. 그 이전에 동경 영화제가 있었는데 이를테면 부산 국제 영화제가 동경 국제 영화제를 짓밟았고 그 다음에 요즘 상해가 나와 있는데 아직도 멀었고 그래서 거의 유럽의 각반 그 다음에 베를린 몇 개의 영화제에 버금가는 영화제가 네. 부산이고 네. 그 다음에 전주가 거기에 버금가고 네, 있는 네. 거예요. 참 큰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를 기록하다 허성철 작가께서 그 영화에 대한 뭐 기록을 좀 찍어놨거나 그런 건 없어요? 저는 너무 늦게 기록을 태어나지 시작하셨어요. 않았을 때. 예. 그러면 전쟁 후에 그렇게 전주에 할리우드 그 당시 유명해진 영화라든지 배우가 누가 있나요? 그 가장 유명한 피아골이라는 영화죠. 전 그걸 모르군요. 네. 피아골은요 한국의 소위 방공 영화로서 최무룡 나왔죠? 아닙니다. 김진규입니다. 김진규, 이해춘이 그다음에 주연이었어요. 노경이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허정강에 나온 것이 그 직전에 나온 이제 전주에서 만든 이광선 아리랑에서 나왔고 어쨌든 그 무렵에 기라성 같은 딴따라 배우가 영화 배우로 딴따라에서 스타 영화로 탈바꿈한 것이 53년부터 55년 사이에 전주에서 만들어진 영화 덕택입니다. 네. 근데 오늘 주제가 달라요. 술력. 아니 지금 생방송이니까 그리고 전주 국제 영화제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전주를 자랑하는 또 이게 세계 방송이 나가니까 국제 영화제를 이렇게 만드신 산 증인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조선시대 이동하는 도청, 술력과 행영을 말씀을 해주신다. 그럼 굉장히 의의가 있는 거니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영화하면 얼마나 더 재밌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술력과 행영. 술력이라는 게 한문으로 쓰면 금방 알아보는데요. 돌아다니다 그런 뜻이에요. 즉 돌아다니면서 행정을 한다. 그래서 행령은 돌아다니는 가명,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동도청이 행령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도청은 가명이고 돌아다니는 도청은 행령이고 그래서 가명, 행령 그렇게 해요. 이 가명이라는 말은 관찰자, 즉 감사가 머물고 있는 영문이다. 그게 가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명은 머무는 것이고 행령은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8도 중에 전라도라고는 제주도까지 있는 이 53현
내지 제주도는 3년에서 56 시군이거든요.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통신도 없고 신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서 어떤 수령이 무슨 나쁜 짓을 하는 거 알지도 못하고 어느 백성이 신을 먹고 있는 거 알지를 못하잖아요. 먹고 있는지 굶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수령을 감독 지도하고 동시에 이제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동시에 그들의 실정을 알기 위해서 관찰사가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돌아다니냐면 1년에 4기. 4기니까 사사분기로 나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4기로 나누면은 1기가 3개월 아니에요. 3, 4, 12일. 그렇죠. 3개월 동안에 돌아다니고 돌아다녀서 1년이면 56회를 다 돌아다녀요. 아, 그렇게. 근데 그 중심이 어디냐면은 전주, 남원, 라주, 광주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에 둘, 전남에 둘 이래가지고 한 곳에 3개월씩 돌아다니고 3개월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관찰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은 왕명에 의해서 돌아다니고 소위 백성을 편안하게 살게 하면서 왕의 은혜가 백성에게 흘러가고 또 백성들은 임금을 하늘같이 여길 수 있도록 선정을 베푸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돌아다니는 관찰사는 되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울 같은 행정고시 합격하고 과거를 합격해가지고 서울에 있다 내려온 사람은요 가족은 서울에 있고 단신으로 나이가 얼마냐면 되게 젊어야 50대 그 다음 60대입니다. 이게 밤낮으로 돌아다니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귀찮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왕명이 되는 거예요. 왜 소홀히 돌아다니라. 그래서 보다 더 철저하게 현장 감독을 해요. 멀리 떨어지는 한양의 왕이 어떻게 알아요? 그 이제 한말은 암행어사라든가 기타 공문을 하달해가지고 보고를 딱 받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 암행어사를 못 가는 감찰사가 못 가는 못 가는 것은 더 암행어사 가게 됩니다. 안 갔는데 어떤 것이 있냐 가서 보니까 대단히 학정에 시달리고 있다 백성이. 그게 보고를 하면 감사가 혼이 나는 거죠. 왜 소홀히 했느냐 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감사는 노상 돌아다녀야 하는데 돌아다닐 때의 그 일행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500명 내지 600명이 움직입니다. 대부분. 왜 그러냐면은 먹어야죠. 말할 거 없어. 먹어야 자야죠. 네. 그다음에 보좌를 그렇죠. 행정을 해야 할 거아니에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임금이나 또는 식사 대접이라는 걸 많이 들어봤죠. 소위 중국의 사신들이 와가지고 대접받는 것이 식사거든요. 그 사신이 식사예요. 이 식사의 행렬, 북쪽에서 내려와가지고 왕궁까지 왔다가 가는 식사의 행렬이 어마어마한 행렬이에요. 왕의 행렬에 버금갈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해요. 소위 중국 사시니까. 그 하는 구경, 어마어마한 구경이에요. 그때 당시 조만한 독리 행사는 좀 있고 이웃집 행사는 있지만 거대한 행사는 건 볼 수가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왕의 행차나 또는 식사 행차를 본다는 것은 바로 관광이라 어마어마한 행사예요. 지방에서는 거기에 버금가는 것이 바로 감사의 행차입니다. 감사 행차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 행차를 하는데 왕권을 대행하기 때문에 옷도 찬란하게 입어요. 아주 멋있게 찬란하게 입고 들고 가는 여러 가지 이제 장식물들이고 이것도 요즘 말로 좀 아주 번쩍거리게끔 보고 수백 마리의 말이 따라서 군악을 두드리고 이러고 가기 때문에 이게 관광이에요. 인근 모든 백성이 나와서 그거 보는 재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행 행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첫째 맨 앞에 가는 것은 왕명을 받드는 각가지 문서, 그러니까 왕이 발령한 감사로 발령한 발령 통지서, 왕이 임명장을 보여주는 아니 괴짝이라도 딱 들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왕이 이래이래하게 좀 명령 지시서,
그다음에 왕명을 받들어 모시는 뚝이라고는 기기묘묘한 깃발이 있습니다. 요걸 지치. 그 뒤에 어마어마한 깃발이 수십 개 달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왕을 상징하는 부월이라고 거대한 토끼가 있어요. 토끼. 이런 걸 들고 뭐 그다음에 보는 거 같아, 보는 거. 딱 들고, 그다음에 거대한 양산 대게라고 하는데 예. 탁 받쳐가잖아요. 그러면 탁 받쳐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분학되었다는 겁니다. 요걸 내 흔히 뭐 올림픽도 하고 할 때 지금 그 예, 말씀하시는 게 시차대 그림으로 남아 있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것부터 얘기가 또 계속 할게요. 임금 행차에 관한 그림은 다 있어요. 그래 많이 있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감사의 행차의 그림은 한 장도 없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건 문헌으로만. 첫째 문헌, 이제 기록이 하나 있고, 둘째는 왕명을 받들어 가는 행차였기 때문에 약간 축소되고 약간 작아졌다 손치더라도 거의 임금 행차와 버금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면 경상도 쪽도 똑같죠. 물론 이게요, 사실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이 북쪽의 평양하고 함흥은 함경도하고 평안도 아니에요. 북방 국방경이기 때문에 일찍이 어마어마한 시설들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평양, 함흥. 남쪽은 전주와 대구밖에 없어요. 중간에 충청도라든가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는 대단히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임금이 직접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가령 경기도 같은 가명은 따로 없고, 서대문 밖에 가서 감사가 앉아서 지하고 도로 집으로 가요. 왜? 서울에 살면서. 경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울경자예요. 집에서 살면서 출퇴근을 거기 하고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충청도는 이 지금 말하는 그런 행차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감염시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감염시설이 많았고 우람하고 그다음에 행차가 온 것이 아까 말한 평양, 함흥, 전주, 대구 이 대군데요. 근데 같은 영남, 양남이라고 그래가지고 영남, 호남 아니요? 양남 중에서도 호남 평야가 많고 부유하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경상도에 비해서 전라도가 훨씬 컸고, 또 둘째는 가명도 대구 가명은 전주 가명의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네. 지금 대구 가명은 존재해 있나요? 없습니다. 대구 가명도 없어지고 가명 공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상징적으로 남아 있는 것 그 같아요. 자리가 가명 자리였다. 예, 가명 자리에 가명 공원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북쪽은 모르지만 우리나라로 보면 지금 여기 가명 복원하는 건 우리나라 처음이라는 이야기네요. 예, 가명 복원은 처음이라고 보겠죠. 가명 복원은. 네, 다만 이제 그 외 지방 행정인 뭐 목사라는 나주 목사 같은 건 이미 다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도 평양을 난 평양을 가봤는데요. 다만 이제 아리랑 공연을 할 때 그들이 갈 수 있도록 허용해서 소위 칸보이 앞뒤로 따라다니는 것만 다녔기 때문에 대로로 아파트로 호텔로 다녀서 볼 길이 없는데 아마도 평양 어디는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만 6.25 때 폭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소실됐지 않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왜 그 얘기를 하면 개성은 낡았지만은 보수를 못해서 그러지 조선시대 때 한옥군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게 개성이에요. 개성은 손만 대면요 그건 보고입니다. 보물단지요. 그래서 혹시 평양도 어디에 한 구석에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가보지를 못해서 지금 그 말씀하신 개성은 보셨어요? 그럼? 개성은 좀 봤죠. 선주교회에서 지난번에 거기 좀 다녔는데 아주 낡았고 형편없어. 비가 세고 말이야. 그래서 그렇지 한옥 군우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있어. 사실은요 그들이 그걸 헐어내고 아파트 질 돈도 없고 그렇죠. 수리비도 없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냥 간신히 비만 피우고 사는 거예요. 놔둔 거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옥 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군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평양 감사 부임하는 그림 한번 봤거든요. 있습니다. 있잖아요. 대동강에서 배 띄워가지고. 그러면 그게 더 화려했을까요? 아니면 그 술력과 행영 이동할 때 그게 더 평양이 훨씬 화려합니다. 그러겠죠. 예, 그리고 그것은 한양 다음에 평양이고 그다음에 전주예요. 그리고 평양은 누차 얘기합니다만은
북방 경계와 그리고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평양 감사에게는 어느 감사보다도 가장 큰 권한을 줬어요. 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예. 임금의 행태가 문제 아닐 정도로 그래요? 어마어마한 행태예요. 그러면 참 멋있는 제도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자 멋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들은 이제 군악대가 따라가고 그 뒤에 비로소 전마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군관이 말을 타고 수십 마리가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후마라고 그래가지고 또 수십 명의 이제 호위병이 기마부대가 네. 앞에 쫙 가고 그러니까 하국가는 걸어가고 삼국자는 말을 타고 쭉 가고 그 뒤에 비로소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드디어. 어마어마. 근데 감사는 무엇을 타고 가냐면 보통 영화에서 보면 4명이나 5명이 들고 가는 가마를 타고 가냐 그런 가마가 아니라 쌍마 가마예요. 앞에 말, 뒤에 말에다가 가마를 딱 얹어가지고. 말이 들고 가는. 그렇지, 말이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속에 타 있는데 그 감사의 모자. 소위 갓, 예. 모자. 갓은 보통 양반이 쓰는 갓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크기도 크기일 뿐만 아니라 맨 위에 가서 옥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옥노라고 그러는데 그건 상징적인 거예요. 임금님도 이렇게 뭐 이상한 그렇습니다. 장식하잖아요. 그것을 딱 쓰고 그 대신 그것은 원래 의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관을 굉장히 중시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 앞에 의물 중에서 옥노관을 넣을 수 있는 상자를 별도로 들고 가요. 네 사람이. 그 관을 들고. 관을 네 사람이. 그것도 더술이겠죠. 관을 넣으면 그거다 탁 보고는. 이건 임금님 상징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옥노관을 쓰고 앞에 약간 발을 치고 양쪽에 말이 있고 그 위에 딱 탄 감사가 이제 갑니다. 그 감사 뒤에 비로소 이제 지금 같은 부지사 같은 도사, 육발, 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경찰, 호위 경찰관. 그게 지나가면 비로소 노비가 따라가요. 이제. 가서 잠자리 해야 하고. 잡수셔야 되고 주무셔야 말이 되고. 수백 마리다가 사람이 500~600명. 네. 그러니까 모두 자야 하고 뒷바라지 하고. 요리사도 따라가야 되고. 그거 물론이죠. 의복관리자. 그 다음에 이제 요리하는 사람. 침실 관리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때로는 기생들이 다 따라가죠. 그럼 요즘에도요 대통령이 지방 순시 내지는 군수가 뭐 면단이 이렇게 가고 하면 마을 대청소를 한다든지 조금 정보라도 하는데 그때도 했을 거 아니에요. 참 예리한 질문이에요. 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참 예리한 질문을 자주 하는 것 같죠. 아주 자주가 아니요. 항상 하고 있어요. 처음 하는 질문도 많다면서요. 자, 근데 가잖아요. 임금하고 똑같으니까 앞에 청소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독립 사람들이 나와서 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조선시대. 이번에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부역했다고 막 달겨들잖아요. 부역이라는 건 의무사항이에요.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길을 닦아. 사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길이라는 것은 지금 생각하는 이 도로와는 전혀 다른 도로예요. 그냥 농로 정도입니다만 그 많은 사람이 지나가야 하니까 거기다가 황토를 다 깔고 밤에는 횃불을 달고 야간 작업을 했다는 얘기네. 야간 작업하고 야간에 갈 수도 있어요. 늦으면. 이동도 그러니까 야간 가로등같이 횃불을 달게 킨 거예요. 황토를 깔고 막 영화나 찍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아까 영화 찍어야 한다고 그러잖아. 어마어마한 행렬이 가거든요. 그럼 백성들이 거기 나와가지고 전부 꿇어 엎드려서 지나가는 사람 감사님, 나으리. 원래 양반계급만 가더라도 보통 백성은 꿇어 엎드려야 합니다. 하물며 감사가 갈 때는 쳐다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힐끗 쳐다보는 것이죠. 야, 어마어마하다. 바로 그것을 감흥과 감동을 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행위를 하는 거죠. 가령 의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뭐 들고 뭐 도끼를 들고 뭘 들고 이게 이제 10여 개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찬란한 색깔로 만들어가지고 삐까번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기가 딱 들리는데 어마어마한 행위를 하고 막 말이 따라가고. 저도 똑똑한 질문 한 개만 해도 될까요? 맞아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이런 거였으면 어디서 좀 이렇게 본받아서 하지 않았나? 뭐 중국에도 그런 제도가 있지 않았나? 그 정말 유래네. 사실은 이게 중국의 제도가 그대로스러운 거예요. 그러겠죠. 저 똑똑한 질문했죠. 네, 저 처음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고 가는 의무들 중에서 무슨 뭐
월이라든가 이 특히 도끼 같은 건 예. 이것은 중국의 황제들 앞에 들고 가는 거랑 네, 똑같아요. 네, 네, 네. 그뿐만 아니라 기치, 장금, 어마어마한 것들. 그러게요. 이게 거의 중국을 모방한 데다가 다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화가 그러겠죠. 돼서 그렇겠죠. 재창조되고 예. 그런 건 있습니다만 심지어는요 나중에 또 나올 수 있지만 그 가명에서 너무 가명이 얘기가 많으니까 가명에서 감사가 아침 조회를 합니다. 예. 조회. 예. 소위 임금은 문백관을 놓고 조회하잖아요. 예. 감사도 이제 육방을 놓고 조회하는데 조회할 때 그 의식이 사실은 중국에서는 의식을 그대로 갖다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중국 문명 문물을 가져온 것은 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왔지 않겠느냐는 이 예리한 질문은 손 아나운서가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한 가지 더요. 아까 그냥 부역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부역은 옛날 화성 행차하고 그런 임금님은 돈을 보면 백성들한테 급료를 지급했다고 했는데 이 지방 감사들도 급료 지급을 아닙니다. 그 급료 지불을 지금 어떤 거 무엇을 의미하는 건 모르지만 부역이란 것은 무보수로 나와서 하는 게 부역입니다. 그럼 그 이제 그럼 1년 사철 내내 각 고을마다 전라도 지역은 그 반대로 원치 않는 부역을 하기 때문에 불평 불만도 있었을 거예요. 아 물론이죠. 그런데 예. 이제 거기에 그 선을 그어야 해요. 예. 선정을 베푸는 부역하고 악역 네. 부역이 다르거든요. 네. 가령 선정을 베푸는 부역이라는 건 뭐냐면 경국대전에 1년에 백성은 며칠간은 부역을 한다고 딱 돼 있어요. 의무사항으로. 요즘에 국방부 있듯이.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의무사항 할 때는 불만이 아, 별로 예, 없어요. 예. 그건 무보수 예, 부역이니까. 예.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가지고 그러지. 사적인 무슨 묘를 만든다든가 네, 네. 또는 무슨 뭐 사적인 개인 토지에 무슨 공덕비를 뭐, 세운다던가. 공덕비 무슨 교량을 놓는다 네, 이런 데 네. 부역 그건 이제 밀란이 나는 거죠. 예.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맞죠? 또 하나요. 음. 되게 감사라면 문과 출신이잖아요. 근데 행렬할 때 순시할 때 말 타는 가마를 탄다고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멀미하고 그런 감사는 없었나요? 아 있었죠. 근데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멀미를 할 뿐만 아니라 피곤하고 그러죠. 사실은 다니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가만 앉아 있고 싶은 거예요. 덥고 아무래도 네. 오는 것만 춥고. 받아도 되니까. 아 그럼요. 축구보도 그다음에 잠자리만 하더라도 말이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가는 곳마다 수백 명 어디서 살 곳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는 것이 요즘 말로 하자면 공공기관 네. 군청에 가서 사고 네. 군청에 작은 군청도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어디 가냐면 이제 소위 찰방이라고 해야지 예. 예. 시설 존재. 예. 때로는 그 부근 일동에 부어회지 집 네. 예. 부잣집. 부잣집 이런 데 가서 자기 때문에 그 민폐가 얼마나 많고 그러죠. 따라서 앉아서 백성들한테 호강을 받는 것은 좋지만 돌아다니면서 선정을 베풀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고역이 짝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멈칫거리고 안 다니고 하니까 이제 지적을 받는 거죠. 왜 안 다니냐고. 바로 그런 점이 있죠. 예. 그래요. 그런데 잘못하면 오히려 부정부패가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리한 질문이시네. 우리 고을 좀 잘 봐달라고 그러죠. 또 승진의 기회를 좀 삼을 수도 있고. 요즘 말로 하면 하니까. 고가 점수 잘 빼주세요. 네, 이렇게. 예, 경국대전에는 각 수령들의 고가 점수를 1년에 2번 내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가 점수를 잘 받는다는 것은 유임이냐 경질이냐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최하위 받으면 경질 그날부터 경질이 돼요.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권한을 감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족에 이제 소위 과대접을 하기 마련하죠. 근데 그것과 포함을 해가지고 1년에 4번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아까 말한 데는 이제 숙소에 침식에 그다음에 뭐 거기다가 미리 나절들을 풀어가지고 거기 악정이 있느냐 없느냐 억울한 예, 백성이 있느냐 없느냐 예. 이게 보러 다니는데 그게 선정일 때는 정직한 것이 나오지 뭐 악정일 때는 별의별 나쁜 그러겠죠. 정보를 올리고 그럼요. 또 감사는 그걸 영영을 해가지고 막 그럼요. 착취를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이 술력 내지 행영에 대한 악폐가 나타난 거예요. 예. 부정부패 원동력이 되죠.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전까지는 그런 대로 하다가 임진왜란 후에는 모든 게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겠죠. 모든 게. 예. 사실은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 독이 얼마나 갔냐면요. 그 후에 한 100년을 갔어요. 아,
1692년까지 아니 1592년부터 6년. 100년 거의 후에 100년. 그 1692년. 맞으면 그게 예, 100년이죠. 왜 100년을 가느냐면 첫째 파괴된 공공건물 내지 민가를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게. 둘째 농토와 기타가 전부 피폐했어요. 그래서 생산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금류가 제대로 안 나가니까 그놈들이 부패해서 착취를 해먹기 시작하니까 백성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덕이 100년 만에 100년에 갖고 뿐만 아니라 복구하는 것도 뭐 어떤 거 불탄 것은 50년, 60년 만에 하고 100년 만에 하고 복구가 그래요. 예, 예. 거기다가 이제 완전히 부패를 하다 보니까 첫째가 소위 이른바 매관맨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어떻게 보면 왕실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렇죠. 중앙 정부에서부터. 왜? 왕실은 왕실 재정이 별도로 있었는데 이게 탕진해 버리고 없는 거예요. 다 타버렸죠. 거기서 이제 백성한테 나왔는데 백성이 못 사니까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왕실이 부패하면 왕실이 누구를 뛰느냐? 바로 고급 관료를 뛰느냐. 그럼 이놈이 누굴 뛰느냐? 밑으로 밑으로 계속 내려가요. 내려가요. 쭉 이게 소위 부정법 밑으로 꼬리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 후에 100년 동안에는 어린이 숨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네. 전 국토가 처참한 소위 통곡과 그리고 잠자는 시대가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소위 학장을 맡겠다고 소위 행여오고 술력을 나가니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요. 거기다가 이제 그 밑에 놈들이 염탐한다고 돌아다니면서 그게 악배 투성이 돼가지고 이놈의 술력과 행위라는 것이 부패의 원상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상. 아주 예리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러면 언제쯤 폐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여러 상소가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병폐가 나타나니까 야 그러면 두 번만 해라. 그래가지고 춘추는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네. 이게 춘추를 하잖아요. 춘추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 저 밑에 있는 수령만 하더라도 감사가 온다고 그러면 지가 착취해 먹을 망정 감사가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습을 하는데 안 가버리면 깜깜하잖아요. 검은 곳에는 깜깜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령들이 부패를 또 더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4번 얻은 걸 2번으로 줄여가지고 못 가는 곳이 태반이니까 막 여기저기서 또 이제 악정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제 그 후에 영조 때가 되면 신문고라는 걸 다는 거예요. 아 신문고. 딱 때리고 이제 네. 백성이 와가지고 네. 우리 죽을 지경이요 살려주시오. 그 신문고가 사실은 이 술력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하나의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따라서 2번씩 했는데 이것도 보통 병폐가죠. 생각해보세요. 500명, 600명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것도 봄과 가을이면 제일 바쁜 철인데. 용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정다산 선생의 목민심서를 보면은 네, 네. 그 술력에 대한 적나라하게 거기다 지적해놨어. 아. 이건 소위 요즘 말로 하자면 나라가 망한다. 네, 네. 폐지해라. 목민심서에 지적할 정도로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중앙정부에서도 그게 이제 감이 오니까 야 그러면 다닐 필요가 있는지만 다니라. 근데 2번이 4번 2번이 이제 수시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병폐가 있는 거예요. 가서 병폐가 있고 안 가서는 병폐가 있고 두 가지 다. 그러겠죠. 그러다가 19세기 중년 그러니까 1840년도에 중지가 돼요. 술력 자체가. 그때 이제 전라감사의 정기세라고 하는 사람이 재상인데 자기 아들이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정시찰 겸 아들 집에 와서 들어보니까 아들이 술력이라는 게 이러이러한 병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정기세라는 사람이 임금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청나라하게 있는 거예요. 이건 폐지야. 독대를 해서.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완전히 폐지가 된 거예요. 그것이 대충 언제냐면 1840년대. 그렇군요. 그럼 이제 뭐 전라감영 복원한다고 그 작업했는데 오늘 저기 장명수 명예총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정말 영화를 만들든지 어진 행렬도 하잖아요. 그거보다 이게 훨씬 더 매력 있을 것 같고 각 지방 도시가 모두 이게 관광 경쟁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색을 보이면서
아주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특산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명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네, 거의 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요. 마무리 됐어요? 네, 네. 할 말이 더 많은데. 다음 시간에 또 하시고요. 사실은요, 현명한 방법이었어요. 행영이라고 하는 거. 예. 백성한테 다가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현장을 보는 것이죠. 예. 발로 뛰는 행정입니다. 근데 이것이 앞에가 되니까 이제 멀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로 순력을 안 가니까 비로소 여기서 머무르면서 행정을 해야 하는 까닭에 가명이 시설이 정비되고 넓어지고 그다음에 전주대 이 완주군도 수시로 감사가 다녔는데 안 가게 되니까 전주 부를 다스리는 하나의 청사인 제2청사 그래서 네. 제2 감사라고 해서 이사라고 그래요. 전주 소위 가명 전주 부청을 만들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무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명이 완비되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고 또 지방에 대한 여러 가지 소위 밀란이라든가 이걸 방지해서 유봉산성 그다음에 남고산성이 그때 무렵에 정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참 재미있는 다양한 얘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명에 관한 얘기는 앞으로도 하실 말씀 많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고요. 네, 영화제 때 잘 치러주시고요. 오늘 여러 가지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네트워크 생방송 쥐야장천 오늘 장명수 전북대 명예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전주 도시문화 스토리 10 조선시대 이동하는 도청 술력과 행영이었고요. 또 전주를 기록하다 허성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